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푸조 308 GT 모델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네요. 작년에도 푸조 차량 진행할 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춥습니다. 푸조 브랜드 얼마 전에 이제 전시장 프로모션 촬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량으로 어떤 차량을 시승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308 모델을 오늘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308 모델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죠. 푸조에서 2008년부터 생산 중인 준중형 해치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중형 해치백, 예전에 시승했던 골프 2.0 TDI 모델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차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특징이 있을지 오늘 상당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 이 308 모델은 기존 307 모델의 후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델 네이밍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 우리 황 매니저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끝자리에 8이 들어가거든요. 이 8이 들어간 8세대, 요 8이 들어간 숫자 네이밍이 적용된 첫 모델이 이 308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푸조 모델들 중에 이 신형 로고가 적용된 첫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308 모델이 푸조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모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플랫폼을 확인해 보면 1세대 같은 경우는 PF2 플랫폼이 적용이 돼서 제작이 되었고요. 2세대부터는 EMP2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서 현재 3세대 모델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푸조 308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실내외 디자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세대부터 사실 1세대가 상당히 투박하고 솔직히 멋이 그렇게 있는 디자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2세대로 오면서 조금 다듬어졌고 현재 이 3세대로 오면서 디자인 완성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에서 봐도 디자인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승했던 골프 모델이 약간 정제되어 있고 부드러운 느낌이 좀 확실하게 좀 느껴졌다고 하면 현재 이 308 모델은 좀 더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 확실히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디자인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2022 세계 자동차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여성 저널리스트가 투표를 한 이 투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푸조 브랜드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규모로 보면 르노가 좀 더 큽니다. 프랑스에서 차량을 제작하는 브랜드 좀 확인을 해볼까요?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모델은 역시나 부가티 브랜드가 있죠. 슈퍼카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 그나마 조금 익숙한 기업이 르노, 그리고 뭐 푸조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로엥, 그리고 DS 오토모빌,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로엥과 DS 오토모빌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자동차 브랜드인데, 시트로엥의 고급 모델이 이제 DS 오토모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현대와 제네시스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로는 알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알파벳명으로는 알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프랑스 쪽에서는 알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알핀이라는 이제 스포츠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이런 회사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푸조 작년에도 시승을 거의 다 해봤지만, 르노, 푸조, 시트로엥, DS 오토모빌 이쪽 차량들은 이게 환경 규제가 조금 프랑스가 좀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차량 자체가 좀 무난한 스타일의 차량을 좀 많이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차량 성향을 봤을 때 고성능의 차를 만들어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세팅이 일반적인 차량들 위주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푸조 차량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회사 설립을 보면 1897년에 아르망 푸조에 의해서 자동차 이 브랜드가 이제 설립이 됐고요. 시초는 1810년도에 설립된 철광회사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979년에 604 모델을 라이센스 생산한 적이 잠깐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아마 기아 자동차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차량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저도 예전에 자료 조사하고 뭐 이런 거 조사해 보면 자동차 가격이 당시 좀 많이 비싸서 판매 가격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 한불모터스에서 이제 딜러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계약을 맺으면서 한불모터스를 통해서 이 차량 판매 딜러샵을 운영이 돼서 좀 유지가 되다가,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이 딜러샵 비즈니스를 이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조가 새롭게 지금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도 진원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트로엥이랑 DS 오토모빌 전에 같은 경우는 푸조 딜러사에서 이렇게 판매를 같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DS 오토모빌은 고급 브랜드라서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트로엥이랑 푸조 브랜드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푸조만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푸조 시승기 할 때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308 모델 판매 트림 그리고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진 트림으로만 보면 1.5리터 직렬 4기통 디젤 엔진 단일 트림으로 현재 출시를 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가솔린 엔진 트림이랑 이제 디젤 엔진 트림 막 두 가지 나온다, 뭐 가솔린이 먼저 나온다, 다양한 말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디젤 엔진 트림만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전기차 버전까지도 출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 단일 트림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옵션 차이로 인해서 가장 상급인 GT 트림, 그리고 GT 트림보다 좀 낮은 알비르 트림,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트림을 현재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상급 트림인 GT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판매 가격으로 보면 4,23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 어떻게 보면 3008 모델 위주로, 프로모션이 가장 높은 그 모델 위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다른 모델들은 이제 프로모션 혜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 GT 트림 기준으로 보면 최대 할인을 적용하면 약 41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리르 같은 경우는
348만원 정도의 이제 할인 가격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2 트림 기준으로 보면 실구매가가 3,80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이 그러지만 12월이 프로모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 전시장 프로모션 촬영도 푸조 브랜드 진행을 했지만 차량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12월 달에 구매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1.5L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31마력, 최대 토크 30.61kg/ms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 수치는 푸조 모델들 거의 1.5L 디젤 엔진이 대부분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작년에 제가 시승했던 모델들이랑 수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시승했던 골프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죠. 골프는 2.0L 디젤 엔진이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돼요.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 차량들, 현재 이제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들과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폭스바겐 모델들은 2.0L TDI 엔진이 대부분 이제 차량 구성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하게 이제 올스페이스만 가솔린 엔진 트림이 적용이 되고, 푸조 같은 경우는 1.5L 디젤 엔진이 대부분 차량에 적용이 되고, 여기에 이제 가솔린 엔진이 3008이랑 5008 모델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차량이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푸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할 대상은 아닌데, 한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모델 라인업 그리고 가격 이런 것만 보면 폭스바겐에서 판매되는 차량들이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현재 이 308 모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골프랑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골프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 일단 엔진 트림에선 차이가 있고 출력 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 골프 모델이 150마력 그리고 36.7kg/m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랑 수치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이 308 모델이 성능을 좀 뽑아줄지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의외로 좀 나왔었거든요. 배기량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골프 차량이랑 이 파워트레인 출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공차 중량은 1.3톤이고요 복합 연비는 17.2km 리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푸조 모델입니다.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푸조 모델들이랑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체적인 실내 구성, 푸조 공식 자료에 따르면 조닝 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와 버튼 이 구성을 운전석 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 놓은 게 일단 기본 틀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 조작 버튼류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조작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모델들보다도 현재 이
새롭게 출시한 308 모델의 실내 디자인이 확실하게 좀 낫습니다. 그나마 예전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건 일단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대시보드 상단에 이게 고무 재질일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스티치를 이제 넣었거든요. 이 푸조 모델들은 여기에다가 그린톤의 스티치를 이제 좀 넣어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언뜻 보면 가죽처럼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실내 구성, 디자인 구성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는 계기판 10인치 아이콕핏 계기판 구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네요. 이게 3D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게 영상으로는 아마 확인이 안 되실 건데 3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현 시점에서 이제 판매되는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 시 때문에 일반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시승차에 한해서 시승차 거의 풀옵션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시승차는 지금 3D 클러스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이랑 3D 클러스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조절을 해놓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메뉴에서 요 상단에 요 탭을 이제 내리면 이렇게 3D 클러스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고, 요걸 누르면 3D처럼 이렇게 투과를 해줍니다. 이게 영상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이중으로 이렇게 조금 투과를 시켜줘서 정말 3D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어 놓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로도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깔끔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 테마도 바뀌죠. 에코는 어떻게 되나요? 에코 그리고 노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 내부의 이 색상도 이쪽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 탭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화면 색상, 실내 색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 화면 색상 쪽으로 가시면 지금 제가 약간 그린톤으로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별로 설정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이랑 차이점으로 좀 느껴지는 건, 이건 잠시 후에 스티어링 휠 설명할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보통은 스티어링 휠이 조금 이제 스티어링 휠 기준으로 보면 계기판이 림 사이 쪽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보통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푸조 차량들이 대시보드가 살짝 높은 감이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계기판도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들보다 조금은 높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송풍구도 일반 차량들, 다른 차량들 시승했던 그거랑 생각을 해보면 지금 308 모델도 살짝 높게 적용이 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 지금 여기가 버튼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2008 모델이었나요? 그거가 아마 마지막에 시승했던 차량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차량은 이쪽에 차로 유지랑 핸들 조향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냥 빈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어 트림 이쪽 라인에는 중앙 제어 락 장치, 그리고 윈도우,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 제어 락 장치는 운전석에만 있어요. 조수석에는 별도의 락 장치 해제 버튼은 없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푸조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디자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처음 푸조 모델을 접하셔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스티어링이 생각보다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F1의 느낌도 어디선가 좀 나는데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계기판 이 대시보드 전체 라인이 조금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이 좀 이렇게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자를 해보면 스티어링이 생각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조작이 이제 수동 방식인데
이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틸트와 텔레스코픽, 틸트 텔레스코픽의 이 조작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체가 길거나 저처럼 등치가 좋으신 분들이 차량을 탑승을 하시면 시트 포지션을 아무리 낮춰도 스티어링 휠이 좀 낮게 위치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게 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모델들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방향지 시승 컬럼 하단 쪽에 두툼한 컬럼이 따로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308 모델은 이 스티어링 휠 쪽으로 옮겨져 온 것 같아요. 이게 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시승했던 공을 생각해 보면 이 컬럼이 이쪽 스티어링 휠 안쪽에 가려서 잘 안 보였었는데 이 구성 변화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모델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탑앤고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알칸타라가 적용된 이자벨라 패브릭 시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알칸타라가 중앙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패브릭이랑 알칸타라를 이 등받이 쪽 중앙에 적절하게 섞여져 있고 방석 쪽에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곽 주위 라인은 가죽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알칸타라가 겨울에 괜찮아요. 이 약간은 이 뭐랄까 이 재질 느낌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서 겨울에 일단 괜찮고요. 일단 착자를 해보면 몸을 좀 잘 잡아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델 아무래도 가장 상급 GT 트림이기 때문에 이 구성으로만 보면 일단 운전석은 파워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10웨이 방식의 파워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는 매뉴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낮은 알리르 트림까지 넘어가면 마사지 기능이 삭제가 되고 이 운전석도 매뉴얼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로 좀 좋은 거 사이 서포트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트에는 열선 기능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시트가 AGR, 그러니까 독일 척추 건강협회 인증 시트라고 합니다. 착자를 하면 뭐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만 조작을 했을 때는 이 착자를 하면 몸을 좀 잘 감싸주는 이런 느낌이라서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스티어링 휠이 좀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까 요거에 맞춰서 시트를 조정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트 구성은 괜찮고요.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는 시트 요 메뉴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마사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좌우, 스네이크, 어깨, 요추, 뭐 이렇게 좀 스트레치 뭐 되게 많은데, 웨이브 구성이 참 많죠. 고양이 발 마사지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는 8개의 공기 포켓 그리고 5개의 설정 프로그램으로 10가지의 마사지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수석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10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푸조 차량들보다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는 미러 스크린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온도 컨트롤러가 없고요. 이쪽에 온도 조절 메뉴 탭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푸전 타입의 에어컨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AQS 공기 품질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투전만 적용이 돼 있어도 지금 보실 거예요. 공기 상태 이렇게 나올 건데, 투전 타입만 적용이 돼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트 스티어링 휠 쪽에서 좀 전에 언급했던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의 열선 기능 시트 쪽에,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승했을 때 아마 겨울 이맘때 시승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푸조 차량들이 열선 스티어링 휠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308 모델부터 열선 기능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괜찮죠. 제가 분당 전시장에서 시승 촬영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열선 스티어링 기능을 활성화해 봤는데
따뜻하더군요. 역시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있으면 좋습니다. 메뉴가 저도 이게 예전 하던 거랑 지금 이 3090 모델 하면서 메뉴가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는데 이쪽 차량 쪽에 가시면 안전 이렇게 별도의 메뉴가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안전 메뉴는 정말 차량 메인터넌스 관련, 그러니까 진단과 공기압 이쪽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하단에 토글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토글 스위치 가장 첫 번째 단 이걸 눌러 보시면 에이다스 시스템 기능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상당한 에이다스 시스템을 제공을 해줘요. 차선 유지, 후측방, 접근 차량 경고, 스탑 앤 스타트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트랙션 컨트롤도 이쪽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 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 제한 인식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프하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이 비품 새롭네요. 맨날 독일 차량들 위주로 좀 많이 듣다가, 그리고 국내 차량들 비품 듣다가 프랑스의 이 푸조 차량의 비품들은 좀 생소한 비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 지금 센터터널 요 안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위치를 하거든요. 근데 오토홀드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별도로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오토홀더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때만 활성화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용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스텔란티스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들은 오토홀드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시승했던 지프 차량도 그렇고 얼마 전에 시승했던 마세라티 차량들에서도 오토홀드 기능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건 좀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차량 세팅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 컨트롤도 비롯해서 전화 뭐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메뉴랑은 익숙하지 않은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좀 전에 에이다스 시스템 바로가기 버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쪽에 이제 자주 가는 메뉴인데 이제 토글 스위치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글이라기보다는 약간 피아노 건반 스타일의 느낌이 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푸조 브랜드의 이제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좌측에 있는 건 볼륨 키입니다. 비상등이 제일 끝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터 터널입니다. 일단 센터 터널 가장 앞단 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변속기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푸조 모델들은 정말 이 변속기 디자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하긴 이것도 손으로 하는 거죠. 그냥 기어봉이 있는 디자인 구성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하겠군요. 기어봉이 있는 이 기어 셀렉트 이제 변속기 디자인이 대부분 이제 공통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308 모델은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변속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랑 매뉴얼 M 버튼은 버튼으로 눌러서 활성화를 하면 됩니다. 요거 디자인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도 나요. 예전에 아우디에서도 본 것 같고, 폭스바겐은 그래도 좀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속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외의 부분은 정말 넓은 수납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에 이제 변속기 위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컵홀더랑 안쪽에 이제 미디어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는 C타입이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함은 엄청 넓어요. 그리고 컵홀더 하단 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위치를 하고요. 이제 센터 암레스트랑 컵홀더 사이에도 작은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콘솔 사이즈는 깊이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푸조 자료에 따르면 약 34L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콘솔 사이즈겠죠. 이것만 34L면 너무 작고 콘솔 사이즈는 그래도 넉넉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넓어요. 안쪽에 조명도 별도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USB 포트가 들어가 있고 USB 타입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308 모델은 USB는 타입C 포트만 2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루프 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골프죠. 폭스걸과 시승했던 골프 차량이랑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경쟁 이 차종으로 이제 속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 나온 모델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308 모델이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착자를 해보면 단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건 역시나 이 스티어링을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틸트 쪽으로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텔레스코픽으로 좀 더 빠지는 이 구성적인 면에서 조금만 더 제공을 해주면 이 착자를 했을 때의 느낌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구성에서는 디자인 만족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 시승했던 푸조 차량들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차량의 완성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조 308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지금 노멀로 되어 있을 건데 노멀로 세팅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예전 시승했던 게 살짝 느껴지는데요. 왜? 어우야. 일단 전반적인 승차감, 완벽하게 승차감이 좋다라기보다는 적당하게 탄탄함이 묻어있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308 모델 전륜이 맥퍼슨 스트럿, 후륜이 이게 자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뭐 파나드, 로드, 라이브 엑셀 또는 크로스 멤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놨는데 토션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조 차량들이 제가 지난번 예전에 시승했던 차량들도 다 토션빔 스타일의 이 서스펜션 세팅을 기본으로 적용을 해줬거든요. 유일하게 멀티링크가 들어간 게 이제 508 모델인데, 이 토션빔 스타일의 세팅이 들어가 있으면 탄탄한 스타일이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시승했던 골프 차량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골프 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타고 내려갔을 때, 이 내려갈 때 이 마무리 부분에서 살짝 세련되게 잡아준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현재의 모델은 거의 이 바운싱이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타고 넘어가는 스타일의 느낌이 좀 주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쪽으로 보면은 좀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렇다고 승차감이 완벽하게 나빠 이러기보다는 승차감 쪽이긴 하지만 조금 단단한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시승했던 골프의 느낌은 승차감 중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쪽에 속해 있다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섹션 1 쪽 시승기에서 국내 차량들 시승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방지턱을 좀 이렇게 급격하게 넘어가면 소위 말해 이제 턱턱 거리는 이제 소리, 소음,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뭔가 소위 말해 표현을 하자면 좀 싼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런 기분이 든다면, 현재 모델은 방음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방지턱을 타고 넘어가서 내려갔을 때 이때 약간은 무게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세팅 때문에 좀 괜찮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토션빔이라 멀티링크보다는 확실하게 탄탄함이 좀 많이 묻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후에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하고요.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 그렇죠. 이게 푸조 1.5L 디젤 엔진이 이 매뉴얼 모드로 이제 변경을 해놔도, 그렇죠, 이거는 푸조 모델뿐만 아니고 다른 타 브랜드의 차량들, 디젤 차량들의 이제 특징이죠.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데, 이 푸조 차량들은 매뉴얼 모드로 이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조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이게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단 넘어가면서부터는 RPM상 거의 4000rpm에서 자동으로 이제 변속이 되는데, 초반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변속을 잡아주는 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뉴얼은 굳이 활성화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기량이 1.5L, 거기다가 가솔린도 아니고 디젤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 가속했을 때 느낌이 살짝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영역을 이제 RPM 영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시작해서 속도 영역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차량을 조금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 분당전 시장에서 이제 안산까지 끌고 오면서 느낀 게, 실용 영역에서 좀 좋은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부부터 계속 언급했던 골프 차량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게 좀 특이해요. 서스펜션 세팅 이런 느낌으로만 보면 308 모델이 좀 더 낫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스포츠성으로 봤을 때입니다. 근데 차량을 달려보면 골프 모델이 좀 더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하게 골프랑은 차이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을 좀 더, 이게 좀 애매하네요. 차라리 골프 2.0L 디젤 엔진이 현재 308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 골프를 좀 더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건 2.0 TDI 골프 모델이랑 직접적으로 파워트레인을 비교를 하면 이 출력 수치에서 차이가 나듯이 주행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살짝은 처지는 느낌이 나요. 대신에 이 코너를 잡아 돌렸을 때 좀 전에 하체가 좀 무게감 있게 잡아주는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푸조 차량들의 가장 큰 장점이 핸들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되게 의외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배기량만 보면 차가 그냥 무난한 스타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코너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이 푸조 차량들에서 느껴지는 이 장점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기량이 조금만 더 높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골프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급에서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높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출력을 좀 잘 뽑아내서 차를 밀어주는 느낌이 좋았던 게 골프였거든요. 근데 이 현재 308은 골프보다는 조금은 이 파워트레인 수치에서 차이 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극바속을 전개를 해도 조금 이제 속도 영역을 밀어붙을 때까지 이 구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제가 달려보니까 매뉴얼 모드로 세팅한 후에 초반에 출발할 때는 이 매뉴얼 모드로 단수 내릴 때만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변속이 되게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차를 밀어주는 이 레인지 자체가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이게 코너는 좋아요. 일단 참고로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어제 눈이 정말 많이 내려서 아침에 제가 차량 픽업하면서 지금 세차까지 새로 해가지고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노면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킹 들어가면 ABS가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타이어 자체가 지금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4 제품으로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썸머 투어링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스포츠 타이어는 아니고 그냥 무난한 수준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드라이 그립에서 조금은 리뷰 포인트 자체가 살짝은 높은 느낌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스타일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세팅으로 보면 이 하체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세팅이 좀 더 파워트레인 출력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모습이라 굉장히 헷갈려요. 이 코너가 골프랑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달려보면 차가 정말 가볍게 이 코너를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운전에 조금은 소위 말해 표현을 하자면 약간은 미숙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차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골프 모델보다는 308이 하체 쪽에서 좀 더 잡아주는 느낌은 좋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달렸을 때 운전자가 조금은 안정감이 드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푸조 모델 사실상 작년에 전 라인업 시승 다 했거든요. 공교롭게 1.5L 디젤 엔진 라인업을 시승을 다 했어요. 그 차량들보다는 그래도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면은 있습니다. 이건 차량 무게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승 제가 했을 때 예전의 차량들과 비교해 보면 이 1.5L 엔진이 008까지는 괜찮았는데 5008까지는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현재 308 모델이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볼까요? 출발할 때만 1, 2단이 이게 배기량 때문에 이런 건지 브레이크를 좀 볼까요? ABS가 상당히 들어오는군요. 지금 이게 눈이 내려가지고 썸머 타이어가 오늘 테스트할 때 쥐약입니다. 거의 브레이크가 지금 안 드는데 ABS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오늘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은 조금 아쉽게 개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예전에 테스트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 2008 모델이 테스트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37m대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푸조 모델들 그렇게 나쁘다라고 그때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모델도 제동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적용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날씨가 변수입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한번 테스트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308 모델 뭐 결론을 내보면 하체 세팅은 괜찮습니다. 달리기를 위한 세팅으로 보면. 근데 승차감으로 보면 살짝은 탄탄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했을 때의 느낌, 승차감은 그렇게 되고요. 가속했을 때의 느낌으로 보면 하체 세팅에 비해서 엔진 출력이 조금은 못 받아주는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이 진짜 조금만 더 뽑아줬다고 한다면 이 코너링 그리고 가속 느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느낌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출력이 높은 차들은 하체 세팅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푸조는 반대로 됐어요. 하체 세팅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하체 세팅 대비해서 출력이 좀 아쉬운 이런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조 308 GT 모델입니다.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한 후에, 그리고 변속기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 모드는 초반에 출발할 때 저단 변속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락셀, 이렇게 못 넘는군요. 이게 엔진 배기량은 그렇죠. 정확히 보면 이 엔진 배기량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1.5L 가솔린 터보였으면은 얘기가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L 디젤 엔진으로 지금 출력을 뽑아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말 편안하게 주행하는 게 영상으로도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저희 기준 속도 못 넘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 골프도 기준 속도를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은데, 저 터널 구간 골프 모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럭셀,
이렇게 일단 속도 영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약 12km가 덜 나왔습니다. 일단 급가속을 진행을 하더라도 차량이 밀어주는 것 자체가 이거 아마 코너링 가속성 테스트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 속도 영역을 이제 쭉 밀어주는 시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308 모델, 이거는 푸조 모델들의 이제 1.5L 디젤 엔진이 적용된 모델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실용 영역 구간에서 무난하게 성능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너링 가속 성능 테스트 때도 언급을 했지만 오히려 하체 세팅이 조금은 아까운 거죠. 이 파워트레인 출력이 조금은 못 받쳐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하체 세팅이면 출력을 조금만 더 확보를 해줘도 이 차량 이 느낌, 주행 느낌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현재 308 모델 다른 1.5L 엔진이 적용된 푸조 모델들이랑 뭐 비슷한 수준의 드라이빙 이 가속 느낌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Regarde là-bas, est-ce que tu nous vois? C'est difficile à dire, la vie sans toi. Est-ce que tu y crois? Je ne sais pas écrire, tu manques de toi. Un coin tranquille, peut-être une île, vie indocile.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푸조 308 모델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제가 한 달 정도를 스튜디오에서만 촬영을 하다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저도 시승기 촬영을 하러 왔는데 하필이면 제일 추운 날을 골랐네요. 어쨌든 푸조 308 모델 일단 전면 디자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308 모델이 푸조 모델 중에 처음으로 신형 로고가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을 보면 상당히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이 푸조 신형 로고까지 한몫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고는 앞으로 이제 신형 모델이나 기존의 모델도 이제 차츰차츰 바꿔나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배지 같은 경우는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램프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트림이 GT 트림, 가장 상위 트림이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풀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알리르 트림 같은 경우는 에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과 하위 트림 간의 이 헤드라이트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푸조 모델들의 가장 큰 특징 역시나 이 DRL 구성입니다. 주간 주행 등이 상당히 유니크하게 되어 있어요. 이 펠릿룩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푸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색상이 상당히 유니크한 색상이에요. 이 308 모델이 지금 판매되는 기본 색상으로 보면 블랙,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색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린 색상을 꼽을 수가 있고요. 색상 라인 중에서는 그린 색상이 상당히 유니크한 색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린 색상이 잘못 섞으면 상당히 촌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영상에도 지금 보시겠지만 조금은 어두운 톤으로 톤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이 그릴에서 시작되는 이 블랙 색상 디자인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는 느낌을 좀 만들어 줍니다. 308 모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푸조 308 측면 디자인입니다. 일단 푸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긴 본인 라인, 그리고 A필러부터 후방으로 올수록
낮게 떨어지는 이 루프 라인으로 역동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이 차량을 봐도 이 외관에서 보여지는 스포티함과 역동적인 느낌을 그대로 좀 느낄 수 있게 디자인 구성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측면 라인이 대부분의 차량들이 디자인을 정말 신경 쓰게 하지 않으면 되게 밋밋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 308 모델 측면 디자인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조 브랜드가 블랙 색상, 블랙 컬러를 적절하게 잘 섞어요. 제가 이 블랙을 적절하게 잘 섞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윈도우 몰딩 블랙 라인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까지 블랙 색상으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 어우러져요. 그리고 측면에도 시정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휀다 쪽에 보이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측면에서도 이 308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좀 느끼게 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휠 타이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로 보면 225mm의 18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은 카마쿠라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실상 차량 파워트레인 수치를 생각하면 한 17인치로 휠 타이어 사이즈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GT 트림이라서 이렇게 적용된 거고요.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알리르 트림 같은 경우는 11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2열입니다. 우선 1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시트 포지션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앉으면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주먹은 안 들어가는데 이 손날이 들어가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측면에서 A필러부터 루프라인이 C필러까지 오면서 약간 이제 떨어지는 이 디자인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런 디자인을 감안하면 2열 공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준중형 포지셔닝 자체가 워낙 좀 작은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은 무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등치 큰 성인이 앉아도 그래, 이 정도면 수긍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조금은 탄탄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열 같은 경우도 조금은 탄탄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몸을 살짝 감싸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2열은 몸을 좀 그대로 놔두는 스타일인데 탄탄한 느낌, 이렇게 착자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308 모델은 콘솔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암레스트는 정말 순수하게 암레스트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콘솔은 따로 마련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어떤 차종인 2008이었나? 그 차량에 센터 암레스트가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재 308은 드디어 암레스트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앉으면 컵홀더를 사용하면 암레스트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있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모델이 2열에는 사실상 옵션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열선은 없고요. 이쪽 에어벤트는 일단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에어벤트 하단 쪽에 USB 타입 C 포트네요. C 포트로 2개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입니다. 이 308 모델은 디자인 정말 잘 됐어요. 개인적으로 전면 측면도 마음에 들지만 후면 디자인에서 주는 만족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일단 테일 램프가 상당히 유니크하게 좀 보이실 건데, 상당히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선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가 보이실 건데, GT 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테일 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알리르 트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으로 적용된 디자인 구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건 트림마다 차이를 두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테일 램프 디자인은 그대로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재 GT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테일 램프 구성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전면, 측면 스포티한 느낌이 후면 테일 램프 그리고 후면 디자인에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푸조 브랜드의 특징이죠. 가운데 중앙 로고가 신형 로고가 후면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로고를 기점으로 좌우측에 GT 트림 배지랑 308 모델 배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배기구 라인, 사실 이거 디자인입니다. 푸조 브랜드도
제가 지난번 전시장 가서 대부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배기구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308 모델도 실제 배기구는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지금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 크롬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트렁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308 모델 수동 타입의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트렁크 오픈은 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렇게, 이게 전동 방식은 아니에요. 수동입니다. 단지 여기 댐퍼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준중형 해치백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 용량으로 보면 412리터가 나오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323리터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조 이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해치백 모델이긴 하지만 이 오픈 최대 2m까지 오픈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 면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308 모델 푸조에서 이제 새롭게 출시, 그러니까 시작점을 알리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적용된 로고를 시작으로 해서 디자인, 그리고 실내 옵션 이런 구성까지 어떻게 보면 푸조가 이 모델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새롭게 출시될 모델, 그리고 기존에 유지되던 모델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계속 하겠지만 이 구성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구성으로 업그레이드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308 모델 같은 경우는 외형 디자인이 정말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라인을 출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시승하면서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하체 세팅, 그리고 제동성 시스템에서도 정말 퍼포먼스를 느끼게 해줄 만큼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 조금만 더 확보를 해주면 완벽하게 제가 딱 원하는 취향의 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푸조 모델 이제 시승기를 이제 또 새롭게 전 모델 라인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전시장 촬영기에서도 다양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문의를 남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승 계획을 이제 앞으로 쭉 계속 가져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mething about you. You know I crave your touch, but we don't need to rush. There's something about you, immersed inside my mind. Maybe it's a sign, 'cause it's alright.